어느 날 저녁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나 기사를 찾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블로그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잊혀진 웹페이지의 비밀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링크를 클릭했다. 블로그 작성자는 인터넷의 어두운 이면, 즉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크웹은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숨겨진 웹사이트들로 가득 차 있으며 법의 경계 밖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작성자가 말하는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다크웹과는 다른 무언가였다. 그가 설명하기로는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인터넷의 허상 같은 페이지가 있다고 했다. 그 페이지는 오직 특정한 조건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3시경이었다. 게다가 어떤 특정한 IP 주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페이지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는 검은 장미의 정원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었다. 나는 흥미가 동하는 동시에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고 나는 그 페이지에 접근해 보려 했다. 새벽 3시가 되기를 기다린 후 VPN을 켜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미스터리한 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다시 전원을 켜보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컴퓨터는 반응하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근처에 있던 노트북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페이지가 열렸다. 배경은 까만색,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장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살짝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호기심에 클릭하자 화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변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선택받았다. 여기서 되돌아가려 하지 마라.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손은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화면에는 이제 내 방의 사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방에는 나 혼자였다. 그럼에도 화면 속 사진들은 계속해서 내 방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화면에 다시 메시지가 떴다. 내 이름은 김지훈, 나이 25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이었다. 공포에 질려 컴퓨터의 전원을 억지로 끄고자 했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은 명확했지만 몸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그때 홀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걸려온 전화가 문득 울렸다. 평범한 벨소리조차도 그 순간엔 나의 심장을 멈출 듯이 두근거리게 했다. 혹시 무슨 일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방금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단다.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고 컴퓨터 화면도 다시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아무리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잊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나만의 공포는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은 그 페이지가 꿈에 나오곤 한다. 그 향기, 그 목소리,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묻던 그 메시지.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과연 그 미스터리는 끝이 있는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은 여전히 날 따라다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야기들은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게시되면 이들에게 오싹한 경험을 전해주곤 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시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친구가 추천해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으로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맑은 공기가 가득했죠. 민박집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고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옛날부터 있었을 법한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집안의 규칙을 설명하며
밤이 되면 2층 복도 끝 방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옛 방은 긴 세월 동안 닫힌 채로 있었다면서 말이죠. 밤이 되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마치 세계에 나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선 이따금씩 또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마치 썩은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뚜렷했고 조금의 규칙성도 없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민박집 주인이신 할머니가 다니시는 건가 싶어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고 마침내 내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대며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주 희미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손이 저절로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다시 문을 닫으려 할 때 문 옆에 붙어있던 창문으로 무언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을 훔쳐보고 지나간 듯한. 다음날 아침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묵묵히 있더니 입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단다. 예전에 이 집에 어린 소녀가 살았는데 비극적인 사고로 2층 방에서 숨을 거뒀지. 그 후로 가끔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걱정 말아요. 해치지는 않을 테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렸고 나는 결국 여행을 앞당겨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며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날의 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걸이가 별 한 간 찢어진 듯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고마워요 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은 여전히 조용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들은 그리고 느낀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게시물이 있었다. 제목은 심야에 마주친 기묘한 존재였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대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살던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밤이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바람소리나 오래된 건물이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그는 그 이상이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은 적막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낮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기숙사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기이하게도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바로 앞 건물의 전경 창문 쪽에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고개를 들어 확인해보니 창문 너머 사람의 형체 같아 보이는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란 마음에 급히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기숙사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 애써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마저 그 형체가 나타나 그를 바라보고 있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그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친구는 웃으며 그저 하루의 피로 때문일 거라며 넘겼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친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문 너머로 누군가 그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놀라 확인해봤지만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방으로 돌아왔고 결국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며칠 후
기숙사 전체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려졌고 방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지만 다시 문을 닫고 나면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이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두드리는 소리와 기묘한 형체를 본다는 경험담은 계속되었고 기숙사 학생들은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갔다.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와 형체를 목격하는 경험담이 기숙사 내에서 계속되었고 밤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잠을 설치는 일이 빈번해졌다. 어느새 그 기숙사는 악몽의 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숙사에서는 당시를 겪은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날 밤 그들이 본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한다.